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북한의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막! 금강산을 마치 뒷산처럼 꿰고 계신 분입니다. 전 현대 아산 금강산 관광 조장으로 계셨던 최희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장. 네. 금강산 관광 조장. 우리 요즘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보통 가이드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북측에서는 이제 외래어보다는 그냥 우리 말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관광객들이 조 단위로 움직이고 그 조를 전체를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니 이제 조장이라는 표현을 함께 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도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조장이라는 호칭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곧 이제 이번 달에 네.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네. 벌써 2번째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곧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있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좀 몇 월경에는 오픈되지 않을까? 따뜻한 이제 봄의 훈풍을 달고 곧 금강산 관광 재개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빠르면 봄에. 봄이죠. 네. 조장님께서는 빠르면 봄이라고. 빠르면 봄. 늦은 봄? 늦은 봄? 갑자기 늦은 봄? 시기를 변경하셨어요? 네. 굉장히 네, 조금 두루뭉실하게 하시다가 네. 예, 여름이 좁혀졌습니다. 시작되기 전? 네, 저희가 압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강산 이제 기억 나시겠지만 처음 시작한 게 네. 98년이에요. 98년이면 제가 이제 몇 살 때였죠? 빡초등학교 갈 적에 유치원 때. 맞습니까? 네, 질문 안 하겠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어요. 네, 주변에도 맞아요. 조금 나이 약간 드신 분들은 나 이번에 금강산 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제 98년도 분단 반세기 만에 이제 통일의 백길이 열리고 7년 만에 2005년에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분들이 100만 명이요? 100만. 네, 오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제 2008년에 관광이 중단될 즈음이 네. 사실은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있었군요. 예, 그래서 대략적인 집계로는 이제 109만 5천여 명의 네. 관광객분들이 이제 금강산을 찾아주셨고요. 조만간 이제 저희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친구들과 금강산을 여행을 가고 싶은데 관광이 재개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네, 결제만 하시면 네, 결제만 그쵸? 하시면 가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관광이 재개되면 다 필요 없고 네. 결제랑 시간만 있으면 된다. 네, 전혀 문제가 오. 없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안녕하세요. 역사적인 방북을 오늘 하시게 되는데요. 2박 3일 동안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50년 만에 방북이라 긴장도 하시고 만나게 될 북측 사람들에 대한 설레임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자세한 안내와 그리고 금강산의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 테니 걱정 말고 즐거운 금강산 일정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계신 네. 우리 김영훈 기사님은요. 네. 조금 멀리 중국에서 오신 대중동포 분이세요. 니하오마. 네. 니하오. 이렇게 쉐쉐. 금강산이 이렇게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 이렇게 같이 모인 그러한 경제 특구입니다. 예,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안전 운행 부탁한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박수. 자, 운전기사 김용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우리 남한 구간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이제 가장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북측 끝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요. 이제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금강산 관광 차량으로 환승을 해서 승차를 하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군사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계속 넘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드디어 넘었습니다. 운전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먹는 게 더 궁금해요. 옥류관 식당이 금강산에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옥류관 유명하죠. 옥류관은 사실 평양의 대동강 유역에 분점이 있는데요. 네. 금강산에도 이제 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메뉴가 평양냉면하고 평양운반
그냥 음반? 온반. 아, 온반. 온반? 네. 네. 사실 평양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평양냉면만큼 평양 온반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 다음은 금강원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자. 금강원. 네. 그 금강원 식당은 이제 석식에 흑돼지 구이를 주 메뉴로 한 코스 요리가 있었습니다. 총 이제 25불로 이렇게 지불되는 코스 네. 요리인데 네. 평양냉면 단품으로 먹으면 얼마인가요?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7불인가 9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달러로 다 지불하는 달러로, 거였죠? 네. 네. 운전각이 생기고 하면서는 원화도 같이 아, 그랬어요. 지불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숙소에 짐도 풀었고 음. 밥도 든든히 먹었으니까 먹었어요. 네. 여행의 진짜 목적 그렇죠. 금강산으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이제 갑니다. 자, 드디어 네. 갑니다. 금강산 출발! 오늘 가게 되는 금강산의 탐승지는 계곡미가 압권인 구룡현 코스인데요. 정상이 선녀나무꾼 알고 계시죠? 네. 선녀나무꾼 전설이 유래된 상팔당 아. 8개의 호수가 아름답게 이어진 곳입니다. 예, 오늘 저와 함께 이 상팔당의 아름다운 계곡미를 만끽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설렌다. 아니, 멘트를 들으니까 그려지는 것 같아, 막 머릿속에 그냥 진짜로. 나 오. 산에 가기 싫어, 막 잠만 잘래 이런 사람들도 그냥 벌떡 일어나게 네. 하는. 네. 저희 뭐 등산하다 보면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렇죠. 이렇게 준비한 음식도 딱 풀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갈증이 나니까. 감자전에 이렇게 좀 막걸리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오르다 보면? 빼놓을 수 없죠. 이거 이벤트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보통 네. 이제 금강산의 또 재미는 그러한 이제 북측의 토속 향토 음식인데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막걸리를 마실 때는 그냥 이렇게 구입을 해서 좀 이렇게 비슷한 획일화된 맛의 막걸리를 먹는데 네. 북측 같은 경우는 그 막걸리를 직접 담궈요. 거기서요? 네. 그래서 그 담근주의 매력이 오늘 또 마신 막걸리와 내일 또 숙성이 더 됐을 때 맛이 또 아. 다르더라고요. 음. 빈대떡과 꼬치, 뭐 감자전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안주거리들을 네. 북측에 이제 봉사원 동무들이 준비를 네.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안진뱅이 술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그렇죠. 네. 그 안주가 너무 좋은데요. 네. 기가 막히죠. 게다가 또 이제 그 정치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니, 안주가 뭐가 필요해서 사실 감자전 필요 없습니다. 사실 네. 그 눈으로 보는 게 다 안주인데. 한 번 보고 한 잔 마시고. 가고 싶네요. 네, 막걸리 지금 먹고 말씀하시면서 네. 막 눈빛이 지금 달라지고 계세요. 막걸리 네. 먹고 싶어. 많은 댓글 오늘도 남겨주셨습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 가보고 싶네요. 네. 금강산 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 바로 이 질문입니다. 금강산 관광 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2박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호텔급 숙소를 이용을 네. 한다면 당시에 이제 성수기 때 음. 요금이 약 54만 원 정도였어요. 1인당 네, 53만 1인당이요. 원.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최장 2박 3일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상급 어떤 음. 최고의 여행 호텔을, 코스일 네. 경우이고 물론 더 싸게도 가실 수 음. 있다. 네, 보다 저렴하게 가실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다시 재개되면 여기도 좀 열리지 않을까 싶은 곳이 혹시 있으셨어요? 네. 가장 유력하게 보는 곳은 이제 백두산과 평양이고요. 백두산 평양까지. 백두산과 무형산 같은 경우는 관광 중단 이전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얘기 많이 나왔었던 네, 것 같아요. 관광 네. 확장을 위한 관광 특구 확장에 대한 음. 이제 요구와 니즈가 있어서 네. 수차례 이제 답사와 실무 협상들이 진행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광이 다시 재개되면 보다 더 확장된 이제 제2의 부흥기와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네. 붐을 이렇게 팍 일으켰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당장 그 금강산 재개가 되면 네. 일단 영훈 씨 같이 젊고 또 예능감 넘치는 분들이 가서 조장님이 하셨던 그 역할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그쵸. 다양한 경험도 그렇고 참 기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영훈 씨가 뭐 2019년 버전으로 혹시 멘트라도 준비한 거 있으신가요? 네. 금강산의 명물 명물. 뭡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금강산 명물이 뭘까요? 어머님,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머니 다들 나왔... 대답하고 싶지만 어머니. 호칭이 네. 백도라지. 백도라지. 네. 백도라지. 뭔가 냄새가 나요. 큰일 났다. 음이 기억 안 난다. 이거 노래 뭐지? 도라지. 강원도 금강산의 백도라지. 맞나요 이게? 강원도 금강산 백도라지. 여러 가지 지금 노래가 세 개가 섞여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하나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강원도 금강산의 백도라지. 맞아요. 네. 가사에 금강산이 나왔어요. 네. 사람들이 도라지만 기억을 하는데 또 네. 가사를 보니까 금강산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금강산 백도라지 뭐가 다르나요?
혹시 보셨어요? 실제로 그 네. 백도라지에 이렇게 얽힌 그런 거 전설이나 설화가 많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나와요. 예. 몰랐어요. 예, 그러나 네. 제가 이제 전설과 설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네. 따로 준비하는 예, 것으로. 예.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그 기사나 뉴스로는 볼 수 없었던 네. 또 금강산의 뒷얘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영원 알고 씨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의 인물 최희덕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관광조장으로 활동하실 때 직접 찍은 사진을 아, 그래요?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보는 거네요, 저희들이. 최초 공개. 네. 보시죠. 이건 뭘까요? 거기서 찍은 직접 찍은 사진이시니까 조장님도 나올 법한데 조장님은 안 나오시네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안녕 그 아래쪽에. 아, 죄송합니다. 정말요.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아이인 줄 알았어요. 네, 부모님 따라온 아이 관광객. 약 20년 전이다 보니까 네. 네. 저 어떤 분들인가요? 뒤에 계신 세 분은요? 모자 쓰신 분 양옆에 네. 이제 서 계신 분들이 북측 분들이세요. 그러세요? 네, 이제 노정 곳곳에서 간이매대를 설치하고 아. 북측에 이제 음료나 간식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이제 봉사원 동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 봉사원 동무 동무. 분들이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이제 금강산 해설원이신데요. 네. 김철숙 씨라고. 오, 성함도 기억을 네, 하시네요. 저와 이제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아. 네, 굉장히 또 친했던 친구입니다. 각별하죠. 네. 나이가 같고라면 동갑내기에게 친구. 영상 편지 한번 이 기회에 남기시는 거 어때요? 영상. 왜냐면 좋네요.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네. 북튜브를 통해서 네. 우리를 보실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친구한테 정말 친구니까 한번 영상을 좀 남겨주시죠. 20대 때 처음 만났었는데 벌써 이제 부록이 넘은 나이가 됐는데 굉장히 궁금하다.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리고 금강산 온정리에 거주를 했었는데 아직 온정리에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당시에 너가 굉장히 좋아했던 한상혁 조장은 잘 살고 있어. 옛날 상혁이도 과거가. 네. 굉장히 내 소식을 궁금해하는데 올해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다시 만나게 되면 구룡현 정상에서 예전처럼 서울과 평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진짜 뭉클하네요. 네. 네, 네. 사실은 그냥 친구, 말 그대로 친구인데 사실 몇 시간만 달려가면 네. 있는 그 거리에 있는데도 못 만난다는 먼 게 거리가 참 아닌데. 안타까워요. 네. 네. 생생한 경험담 그리고 또 입담 좋은 말로 저희들을 순식간에 금강산 여행을 그 코스로 네. 심지어 여행까지 시켜주신 현대하산 금강산 관광 조장으로 계셨던 최희덕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유일 실시간으로 북한 방송을 전해드리는 본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 평양에 가면 네.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저는 평양 음식을 좀 먹어보고 싶어요. 음식. 네, 옥류관에 가서 음. 딱 평양냉면에 평양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네, 물론 평양 냉면도 좋지만 네, 북한 관광 패키지가 있는데 네. 필수 코스가 된 곳이 있대요. 바로 준비했습니다. 가보실까요? 떠나보시죠.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거리. 아름다운 이 거리를 이채롭게 장식하며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가 나오네요.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또 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버스 같긴 한데 약간 지하철 느낌 좀 지하철 나는데요? 느낌이 있고요. 네네네. 그것은 바로 수도의 거리들을 누비며 달리는 세 형의 무게도 좋은 차와 궤도 좋은 차들의 모습입니다. 저게 전기로 운영되는 거예요. 보니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면요. 그쵸, 그쵸. 그때 이제 네. 일제 시대 때 네. 그 이제 기차같이 보이는 거 그냥 육상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밑에 바닥에 레일이 있었는데 네. 이건 지금 없어요. 50여 년 세월 수도 평양의 거리말이 아닌 온 나라의 도시들마다에는 무게도 좋은 차들이 하루에 번짐도 없이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무게도 좋은 차와 궤도 좋은 차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전기로 어쨌든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미세먼지라든지 뭐 환경, 매연 네, 그렇죠. 이런 그런 게 거에도 없어 좋은 보이고. 인민의 행복을 담아 싣고 줄지어 달리게 될 그날 큰 일을 해놓은 노동계급이 보고 싶으시오. 공장을 이 공장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 자존심을 올려주는 그런 공장인데 왜냐면은 100%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만든 거예요. 100% 국산화 한마디로. 오로지. 연구해서 개발해서. 우리도 그럼 만약에 평양에 간다 그러면 저걸 탈 수 있는 건가요? 탈 수 있는 거죠. 우와. 네. 외국인한테 일종의 관광 패키지처럼. 요금 궁금하다. 얼마예요?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원? 50원? 네. 그러니까 그 나라 돈으로 한 5원 정도? 5원 네, 정도?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마을버스가 100원이었으니까 100원이었구나. 한 20원 내고 타셨어요? 아니 뭐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우리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뮤직비디오가 뮤직비디오. 북한에도 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롱런 하는 게 있대요. 20년? 네. 우리로 치면 부르의 명곡이 있다고 하는데 자, 북한 주민들이 사랑하는 불후의 명곡 뮤직 스타트!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처녀래요 준맛한 처녀. 준마가 뭐 이제 타고 다니는 건가 봐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솜씨 참말로 본게 같다나 라랄랄라랄라 뭔가 고운 목소리랑은 어울리지 않는 약간 공장의 모습이 나와서 언밸런스한데 또 이제 약간 소녀들이 나와서 굉장히 앳된 모습들이에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굉장히 어린아이일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누가 부른지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네,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준마처녀를 부르는 현송월 단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처녀래요 하루 일로 지금보다 좀 더 통통한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부으셨나 전날에? 부었다니. 부을 수도 있죠. 나는 통통하다고 표현하는데 부었다니. 네?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가 임신 중이었대. 근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무대에서 그러니까요. 열정적인 에너지 보여주는 거. 이 준마처녀라는 게요. 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여성. 약간 저희를 치면 골드미스 같은 그런. 네. 그러니까 좋은 인매예요. 좋은 인매. 준마 처녀들의 하루. 학생 교복촌 생산으로 들끓는 여기 인견 전 직장의 생산률이는 더욱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저거를 보면 뭔가 막 일에 대한 욕구가 손을 2배로 더 움직여야 돼, 3배로 더 움직여야 돼, 약간 그런 느낌. 제길에 무조건 끝낼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의 모든 동무들이 매일 계획을 140%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적인 준마처녀인 거예요. 아. 야외복이다. 그죠? 이거는 또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약간 뭐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네. 놀 때는 확실히 즐기는 그런 준마 처녀들의 일상?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담은 것 같네요. 명훈 씨, 네.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스카이캐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정말요? 예선은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어머니. 이거 악물면서. 우리나라도 교육률이 엄청나게 뜨겁지만 그쵸. 북한도 만만치 않아요. 이 북한 아이들이 방학 중에 도대체 어떻게 지내나 북한판 스카이캐슬을 준비했습니다. 대성구역에 있는 려명소학교. 저희도 우리- 지금 초등학교. 그렇죠. 민석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이들은 1학년생들이랍니다. 애들이 다 귀엽다. 모자를 다 썼네요. 약간 이 친구들 드레스 코드인가 봐. 다 모자를 쓰고 있어요. 방학 기간에 큰 퍼블을 안고 땀방울을 흘려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야, 태권도. 가져가려는 북한에서도 의지가 태권도를 어린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는 뭐 입에서 나는 소리인지 주먹에서 나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휙휙하면서 태권도 하니까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져서 정말 좋습니다. 이들은 4학년 7반 학생들이랍니다.
4학년 7반 학생들이 어디 왔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쩜 맞은 자랑이랑 노래랑 많이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장기자랑 가져왔대요. 수요기 비행사라네 비행사라네. 틀렸네요 지금? 아, 지금 보니까? 봤어요, 여자애? 네. 박수 치라고 지금 남자애 지금 꾸짖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도 박수라도 쳐라 이거예요. 응원하지 않을 거면. 하게 지고 누가 시킨 사람은 없지만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려는 학생들의 마음이 정말 기특합니다. 꽁트인가 봐요 이거는. 약간 총극 같은 거 꾸몄나? 꽁트 기본이죠 이제 코스요. 그렇죠, 코스염. 여기는 101원 학생의 집인데 학습 요리가 너무 대단해서 동무들은 학교 밖의 교실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룹가요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 스카이캐슬 얘기했듯이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비슷하네 좀 장면들이. 이번 방학 기간에 문수물 놀이장에도 가고 인민야외빙상장에도 가자고 멋있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학 숙제부터 끝내고 놀러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우리도 방학 때 보면은 네. 놀고 공부를 할 것인가, 공부를 하고 놀 것인가. 네. 일기를 제가 제일 많이 썼을 때는 하루에 한 15일치 정도까지 써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알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애들이 그러니까 알면서 놀아야지. 넘어가는 거죠. 네. 뭐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방학 때. 다음 순서는 그리운 편지입니다. 이번 발신인은 어떤 사연을 들고 오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70) 년 전 서울에서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서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다시 꼭 만나기를 바란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진 한 장. 오늘도 최지훈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르신 지금 어떤 사진 보고 계세요? 지금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여기 아버지, 여기 내 어머니, 그리고 이제 여자 동생 순옥이, 여긴 지선이 남자 동생. 그럼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평안남도 병원군 약전리에서 출생했습니다. 듬직한 아버지와 인자한 어머니,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단짝 동생들까지. 고향에서 함께한 그 시간은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아카시아 나무 밑에 그늘에서 제기도 차고 또 이제 다말치기, 그리고 또 말타기 같은 것도 하고, 아니고 이제 새끼 새지 그런 것들 잡고 비둘기 알 같은 거 이런 거 막 그냥 가져오고 그랬어요. 가족들과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전쟁으로 할아버지의 가족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걸어야 했던 험난한 피난길. 할아버지의 가족은 우연히 미군을 만나게 됐고 수차례 부탁한 끝에 할아버지와 어린 동생만 겨우 미군의 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 말고 먼저 가서 기다리라며 남매를 보냈다는데요. 서울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걸어서 가서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서 해진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부모가 어디로 안만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금방 오겠노라 약속했던 부모님. 14살의 소년이었던 할아버지와 어린 여동생은 약속 장소였던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하염없이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할아버지와 동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7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만나기로 한 부모를 기다리던 장소인데 여기서 부모가 내려올 때까지 이곳에서 먹고 자고. 의지할 곳 하나 없던 할아버지와 어린 여동생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줬던 이곳. 부모님을 기다리다 힘들 때 기대 앉았던 교회 돌기둥엔 아직도 그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전이랑 많이 변했죠. 이 주변은 많이 변했는데 이 돌기둥은 변함이 없네요. 그때도 이 기둥이었었나요? 예. 그때도 이 기둥이었었죠. 70년 전 어린 여동생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던 이곳. 그때 시절을 떠올리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배고픔과 추위에 매일 밤 어린 동생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어야 했던 그곳. 예배당의 모습은 그때와 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들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의자고 뭐고 하나도 없이 맨바닥에다가 그 비닐 우통 깔고서 거기서 피난민 생활하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가족들과 꼭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어린 여동생과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간절했던 기도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만나면 어떤 말씀 꼭 해주고 싶으세요? 동생한테 그동안 긴 세월 동안에 부모님 참 모시고 살아온 것이 내 맞이로서 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너하고 꼭 끌어안고 그동안에 밀렸던 것을 펑펑 울고 싶은 것이 내 심정이야. 곱던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지고 어린 동생들도 나이가 들어 노인이 돼버린 세월. 최지훈 할아버지는 여전히 교회 앞 그 자리에서 오지 못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